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기스텔 카르트 28번은 찻잔의 경제입니다. 찻잔의 경제. 이 경제라는 단어, 오늘 위에 밑에 설명이 아직 없어서 경제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경제라는 단어가 까운표를 쳤는데 이거는 경제가 이제 그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다운표를 친 경제는 보통 어떻게 다운표를 치잖아요. 그러면 다운표 친 거는 경제 이렇게 치잖아요. 보통 이렇게 경제 이렇게 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자로 쳤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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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화를 뭐치고 이렇게 응? 이런 경제 발전 이렇게 쓸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경제를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다 따옴표를 쳐서 쓰잖아요. 따옴표를 쳐서 쓰면 이게 이제 그 말에서도 그래요. 이제 그 영어로 말할 때 누가 러브라고 하면서 손가락 두 개를 들어서 그 검지손가락 두 개를 들어서 이 손으로 따옴표를 쳐요. 그런 식으로 따옴표를 말할 때도 쳐요. 이렇게 경제라고 따옴표를 쳤다는 소리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존의 의미와 다른 것을 다른 것을 뜻하는 경우에 이 경제라는 단어만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단어만 빌려 쓴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 이렇게 따옴표를 쳤으니까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조금 더 뒤에 가서 내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치는 거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게 영어로 말할 때 한국말로 말할 때 안 하는데 예를 들면 뭐라냐면 뭐 있을까요? 어, 뭐 러브 그랬을 때 이렇게 따옴표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러브는 그냥 보통 사람 말하는 러브하고 다른 거죠. 영어식 표현에서 많이 써요. 한국식 표현에서는 안 쓰고 이게 영어식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식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이에요. 여기서 지금 경제라고 썼는데 이 경제는 왜 이렇게 썼냐면 이 경제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하고 다른 경제의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개념을 의미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요게 이 선물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28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찻잔이라는 게 있는데 찻잔의 경제라고 위해서 말한다면 그거는 이제 아마 찻잔 하나에 얼마예요? 뭐 이렇게 말할 때 그지? 그 가격이 얼마예요? 또는 비싸군요, 싸군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일반적인 의미의 경제겠지만 다운표치 경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단어가 쓰이고 개념이 쓰이는데 단어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개념 단어를 쓴다는 소리는 개념을 쓰는 거죠. 개념을 쓰이는데 그 개념만 껍데기만 빌려온 거고 사실은 내용은 좀 다르다라는 걸 요걸 보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거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봐 보겠습니다. 스님께서 새로운 두 납자에게 물었다. 납자라는 말은 그 나비를 입고 돌아다니는 승려, 선승. 그 납자라는 어려운 말을 썼지만 그냥 방랑하는 선승. 방랑이라기보다는 그 동안과 납자는 이게 스님들은 이 선승의 경우 오래된 관습인데 선승의 경우 납자가 선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승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선승의 경우에는 동안거 하한거 여름 100일 겨울 100일 동안거 안거를 안에서 편안하게 안에서 머문다는 소리인데 안에서 머무는 게 그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참선 수련, 참선 수련을 하거든요. 수련을 하고, 그러니까 200일을 이제 안에서 수련을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뭐 하냐면 예를 들면 이 운수납자라고 해서 이게 운수납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운수납자. 이렇게 안자가 쓰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인데 운수는 이제 물과 구름이에요. 구름과 물.
납자는 납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나비를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승려란 선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구름과 물처럼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다니는 승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참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참선한 그 수행한 그 결과물이 이게 불림 문자의 상황이니까 이게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문자로 돼 있으면 시험 보고 교과서를 보고 그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그 참선의 결과, 자기 공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 은거하고 있는 고수, 그지? 스님, 스님을 찾아다니며 대면 점검, 그지? 이게 선문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문답을 어? 음, 아, 해야 하기 때문이야. 응?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이게 말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지? 그러니까 언어 수준에서 언어만으로 점검이 가능하다면 어, 고시 같은 시험으로 시험 제도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참선의 공부, 이 불성의 공부는 전등, 그러니까 등을 전달하는 거죠. 전등. 그러니까 전등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대면 점검의 방식으로 저 후계자가 이어지는 선불교 전통에서는 어? 불린 문자의 어? 그러니까 문자로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사실 불린 문자의 공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은과하고 있는 고수를 찾아서 어? 은과하고 고수를 찾아서 그 선임하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선문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스님이 그런 식으로 자랑을 했는데 스님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전국에 있는 모든 절이 어? 그 자기의 그 별장이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스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받아들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그 스님들은 원래 돈이 한 푼도 없는 분들이니까 그지? 그리고 떠날 때도 차비도 줘요. 왜냐면 다음 절까지 가려면 차비도 없잖아. 그게 선불교 스님들의 그 관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뭐 택시 타고 폼나게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비용을 주니까 뭐 힘들게 가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먼저 알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스님께서 새로 온 두 납자에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이 스님은 누구냐면 그 조주 스님이란 말이죠. 그죠? 이거 이게 왜 안 바뀌었지? 그냥 할게요. 이 조주 스님의 조주 스님의 여기가 이제 조주 스님의 그 C라고 내가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주 스님 선문답집에 뜻 그거 내가 안 고친 건데 그 조주 스님이 이때 요거는 조주 스님이에요. 조주 스님. 그러니까 가장 그 선문답 중에서도 가장 그 선불교에서도 가장 그 뭐라 그럴까 대가인 큰 스님이잖아요. 그 스님께서 이제 새로운 두 납자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심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그치? 스님들은 여기 와본 적이 있는가? 일상적인 질문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게 일상적인 질문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이거 뭐예요? 예. 이건 이제
라는 질문은, 응? 생각해 보세요. 언제 쓰는 거예요? 새로운 동네에 갔을 때, 관광 같은 거 구경 갔을 때, 서로 말 걸 때, 그지? 일상대화, 가장 일상대화지. 말문을 틀 때, 서로, 그지? 뭐 서로 여행을 같이 어디 갔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좀 호감이 생겨서 말을 걸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음, 대화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내가 길게 설명한 것처럼 이게 일상적인 대화의 표현이라는 거는 이 두 납자 스님의 처지랑 스님이 지금 조주 스님이 큰 스님이고 이 납자는 말하자면 공부하는 학생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 문교부 장관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식 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이 사람은 학생이야. 저 고등학생 뭐 대학생. 그럼 고등학생이 생각해 보세요. 표현이지만 문교부 장관급 그보다 더한 사람이죠. 아니면 신의 경지에 있는 시니까 어? 일상적으로 볼 때 문교부 장관급은 넘는 조주스님이 응? 대학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출가하여 공부하고 어? 참선 수련한 다음에 한 뒤에 운수납자로 돌아다니며 공부를 점검받는 참선 공부를 점검받으려는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 되죠. 대학생 수준의 학생들에게 여기에 와본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은 이건 뭐예요? 이례적인 거란 말이죠. 문교부 장관이 뭐 때문에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죠? 이런 질문으로 서로의 개인적인 측면을 알아가면서 친하게 지내고자 할 이유가 뚜렷이 없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응?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게 바로 중근기, 하근기가 아니라 중근기나 상근기. 즉 본격적으로 어? 수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련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조준 스님의 피화에 들어가서 대가, 그치? 그 당시 최고의 대가 조준의 휘하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인데, 응? 이게 어떻게 돼요? 이는 무슨 소리예요? 면접 시험에 면접 시험이라고, 그지? 조주 스님이 새로운 두납자에게 물었다. 스님들은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있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와본 적이 있는지 소위 말하면 농담 따먹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한 스님이 대답했다.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차를 마시게.
한 사람이 물었다. 여기 와본 적이 있는가? 왜 또 물어보겠냐고. 이게 자비심이에요. 또 한 사람에게 왜 물어봤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조준수님의 조준수님의 자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죠. 왜냐하면 그 스님이 여기 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조주 스님의 관심사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은 얼마나 한심한 거냐면 질문하는 상대방, 질문하는 상대방, 그것도 그냥 상대방이 아니에요.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 대가, 큰 스님, 이 왜 물어봤는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경험에 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자는 안 보고 자는 안 보이고 그 질문의 내용을 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셈. 즉 무슨 소리야? 즉 자아를 자의 한계를 굴레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뭘 뜻하냐면 이는 사근기 즉 했는데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가를 하여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어? 참선 공부를 하려고 나섰지만 어? 아공 아공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스님으로서는 초급자, 또 왕초급자라고 라는 거를 자신이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스님. 그렇죠? 그러니까 조스님이 뭐라 하냐면 차를 마시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주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차를 마시라고 그래요. 이 바보야. 공부 하나도 안 했네. 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선불교 전통에 따라 이 당시에는 호랑이, 산적 등 여행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그런 여행을 거쳐 도주 스님께 예, 선문답을 하러 오겠다는 의지가 기특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죠?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차를 마시게 그러는 거예요. 어? 불교 고생했으니까 수고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또 한 사람에게 물었다고 조주스님이 물었죠. 바로 이 지점이 조주스님이 자부심을 드러낸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이 만약에 동행하던 그지 다른 이 스님이 이, 이 왕초자 스님보다 어, 공부가 깊다면 조주 스님의 질문의 깊은 의도를 파악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즉시 다른 반응을 했을 터인데 근데 안 받을 뻔해요. 안 받을 비디오예요. 근데 그 스님은 지금 이 스님도 어때요? 그런데 이 스님도 멀뚱멀뚱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게 틀림없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다시 한번 했던 이야기를 그 스님에게 왜냐하면 그 스님은 옆 스님의 받은 질문이 자기한테 온 게 아니니까 응? 자기 질문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고 그렇게 자각할 것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그냥 보내면 그냥 보내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지니까 될 것이라고 여겨서 조주 스님이 다시 한번 자비심을 발동한다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또 질문해요. 여기 한번 죽이는가? 왔었습니다. 그 자기는 뭐야? 온 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치? 이게 누가 어떻게 된 거야? 이 두 번째 스님이, 응? 두 번째 납자가 어떻게 된 거야? 첫 번째 남자를 안내해 준 거죠. 말하자면. 그치? 첫 번째 납자를 안내해서 온 것임에도, 어? 이 스님도 질문에 조조 스님의 질문에 깊은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하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기는 왔었다는 게 자랑스러울 뿐일 정도로 자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죠? 그치만 어떻게 해요? 그치만 두 번씩이나 왔잖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 뭔가 배우려고 두 번씩이나 방문한 의지는 기특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 언젠간 배우겠죠. 맨 처음부터 똑같으냐 또 다 도산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언젠가는 도주 스님의 일상적인 듯한 질문이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진리, 즉 깨침으로 이끌어갈 진리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지? 나중에 그러면 도주 스님 쪽으로 재배하며
인사하면서 감사해. 응? 지금 뭔 소리인지도 똥도 못 가리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조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거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 여기 와본 적이 있다. 이 질문은 조주스님의 질문은 하도 공안 공안이에요. 이때 여기 와본 적이 있는 질문은 하도 공안이며 응? 공안이며 조주스님의 여기는 장소가 아니라 플레이스가 아니라 응? 응? 경지, 디멘전 뭐예요? 깨침의 경지, 깨침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조주스님은 조주스님은 자기가 계신 장소 이 절에 온 적이 있는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예, 도달한 신과 같은 경지에 음? 와본 적이 있는지 경험한 적이 있는지 와본 경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대답하면 제대로 된 대답일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 그러면 어떤 게 제대로 된 대답일까? 어떤 게 제대로 된 대답은 아니어도 조 교수님이 어, 어느 정도는 기뻐하며 면서 너는 이 절에 머물면서 나와 같이 계속 공부하자 자, 라고 원고를 받을까 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스님도 이런 권고를 못 받은 거예요. 이 두 번째 스님도 첫 번째도 못 받았고 이번에도 입학 시험에서 탈락한 셈이다. 하나만 시켜. 처먹고 가라는 거야. 응? 처먹고 가라는 거야. 그치? 차나 마시게. 처먹고 가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조준 스님의 학생으로 입학하려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도사인데 입학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월자금도 내고. 그지? 이 합격하려면 이거 월자금도 안 받고 들어가면은 공짜잖아. 그래서 밥 주고 가르쳐 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조교수님의 이 질문하시는 뜻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생의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학생은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어?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근데 조주스님의 교육은, 응? 대학원 교육이니, 응? 박사 과정을 뽑는 셈이니,
그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있음을 어? 구두시험. 이게 구두시험이죠. 그래서 보여주어야, 그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뭐만 대답하면 돼요. 그 뭐만 대답하면 돼. 이 조주 스님의 질문에 제대로 된, 어느 정도 낙제하지 않을, 뭐 합격은 뭐 급제는 둘째치고 낙제하지 않을 수준의 대답은 어디서 시작돼요? 조주 스님의 여기가 뭐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그지? 장소가 아니라 공부의 수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곳은 주주 스님의 개인 말하자면 대학 그 중세 대학들이 다 개인 대학이었죠. 공부하듯이 개인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일종의 모범답안을 하나 그러니까 사례를 하나 보여주면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는 아직 거기는 아직 어림도 없지만 그지? 그래도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음, 쫓아내지는 가능성이 있다. 왜? 이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가 다들 잘 모르는데 들을 귀 문구가 문구 중에 하나가 정확한지 모르니까 문구 중 하나가 씁시다. 문구 중 하나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의 모든 말씀은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그 영혼의 차원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대다수여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걸 모르면 예수의 말씀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조주스님도 내 말귀는 알아듣, 아니 싫다는 게 아니야. 말귀는 알아들어야 뭐 가리키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잖아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고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여기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차리고, 아,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라는 말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대답을 알아차리려면, 이 대답을 하려면, 아공, 회원도 다 세상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응? 그런 사람 많아요. 응? 세상 모두가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처지를. 이게 대부분이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자기 잘난 맛에 살죠.
사람들이 그러듯이 응?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응? 처지를 벗어나야만 아, 수 있다. 그지? 아공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를 즉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어떤 스승이라도 그 학생의 의 발전과 향상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귀 못하는 데는 어떻게 데려다가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말썽 필 거란 말이죠. 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혼자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지? 그러니까 뭐 불만이니까 말썽 계속 있고 옆에 있는 공부하는데 방해를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를 찾기 위해서 여기 와본 적이 스님들은 보세요. 질문 보세요. 스님들은 여기 와본 적이 있는 거 그랬잖아. 근데 스님들의 들을 못 알아들은 거야. 이 두 번째 스님이. 어? 그래서 아까 보세요. 다시 한번 했던 얘기를 왜 다시 한번 했냐면 스님들은 이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을 의, 을, 응? 다시 한번. 그지? 그 할 필요 없는 질문을 또 한 거예요.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은 하고 물어봤는데 한꺼번에 질문한 거예요. 스님들은 여기 와본 적이 있는가? 근데 한 사람 모르고 두 번째 원엔 그 스님들이 복수인데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었어요. 응? 근데 원주가 물었다. 원주가 누구냐면 원주는 음, 누구예요? 원주. 누구예요? 이거 원주 원의 기둥이고 이 원주 요 사람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운영하는 그러니까 살림을 맡은 어? 별의 살림을 맡은 맞아 저 같은 요런 뭐라 그러지? 주지? 주지. 어? 그러니까 이제 돈 관리하는 거죠. 별의 살림을 맡은 원주가 물었다. 옆에 있다 물은 거예요. 원주도 어떻게 돼요? 원주가 보기에도 저 참선을 그러니까 스님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스님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어, 두 종류의 스님들 중에서 두 종류의 스님들 중에서 어, 참선을 하지 않고 참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어, 이 행정에 행정일을 보는 어, 음, 스님들 중에 주인이죠 원주 그지? 예, 어, 대표격인 원주가 보기에도 하기도 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애들 진짜 무슨 소리냐면 원지가 보기에도 너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라는 거를 어? 금방 파악할 수 있었기에 뭐라 그러냐면 스님께서는 와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차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그만두라도 그러니까 와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차를 마시라고 하신 건 그만두라도 무슨 소리냐면 요건 뒤집어 말하면 무슨 소리예요? 너무 수준 낮은 음, 납자지만
그래도 응? 이곳에 이 절에 온 적이 없으니까 응? 어떤 대접도 제대로 그러니까 고급 대접이죠 이거 고급스러운 대접도 밥은 주죠. 밥은 주고 잠은 재워주지만 어? 어느 들에서나 어, 밥은 주고 잠은 재워주지만 어떤 고급스러운 대접도 못 받아서 못 받고 가면 후대접을 받았다고 어? 그러니까 나쁜 인상을 남길 테니까 이 비싼 차 한 잔을 대접할 경제적인 응? 이게 경제가 나오잖아요. 경제적인 계산이 하지만 응? 이 차가 비싼 거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이 중국차는 여기서 이 중국차는요. 이 중국차는 이것 때문에 이게 비싸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럽의 제국들이 본격적으로 식민 제국주의를 시작하게 한 원인이었을 정도로 어, 비쌌는데 그게 비싸니까 이거 조금 하나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떼돈 벌잖아. 차에다 옛날에 배들 있죠. 배들이요. 바람에서 오잖아. 그러니까 세대 중에 한 대가 저거 된대요. 난파된대요. 그런데도 투자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황금보다 더 돈을 보니까 그리고 가볍잖아. 배 무한히 싣고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차 때문에 중국 쳐들어오고 인도 쳐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차란 말이에요. 그 경제관념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스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번도 안 와봤다니까 그리고 뭐 그게 괜찮아. 무엇 때문에 왔던 사람도 차를 마시라고 하시고 이 비싼 차를 왜 주냐 이거지. 응? 이해가 되죠? 원지 입장에서는 차가 안 되는데 손 떨리게 비싼 응? 손 떨리게 비싼 건데 그거다가 어휴 막 이런 거야. 그 스님께서 원주야 부르시더니 원주가 예 하고 대답하자 차를 마셔라 하셨다. 뭐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과 원주의 경제관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옴표를 찾자네. 따옴표를 경제라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는 그래서 절에 가보시면요. 절에 가보면 그런 경우 있다. 절에 가서 차 대접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죠. 일반인들은 대접 안 해요. 왜 안 해요? 차 줘봐야 뭐 대가도 없잖아. 누굴 대접해요? 뭐가 나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차 줘요. 원주들이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경제관념이란 말이죠. 조주 스님의 차는 모두에게 공평하다. 와보지 않았던 사람에게만 차를 대접하는 원주하고는 다른 경제다. 그죠? 왔던 사람에게도 대접하고, 그리고 매일 마시는 원주, 자신에게도 대접한다는 거죠. 너도 마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거를 이 마이스테카르트, 이거 A는 마이스테카르트를 말해요. 여기는 지금 내가 실수로 A하고 B하고 이게 책임낼 때는 여기다 다 쓰면 귀찮으니까 작가 독자들이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C하고 A로 바꿔놨는데 요거는 조주록이고 앞에 이 어디 참고하시면 되냐면 27번 똑같아요. 27번에도 조주록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마이스테카르 설교집이죠. 어쨌든 받아들이고 담는 것이 그 두 그릇의 두 속성이다. 근데 영적인 그릇은 물리적인 그릇과 다르다. 그런 거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경제도 두 종류죠. 그러니까 원주의 경제는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자본주의, 돈이죠, 돈. 경제를 말하고 어, 조주 스님의 경제는 영적인 음, 수준에서의 경제관념을 음, 그냥, 원주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 원주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마이스터 카르트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그릇은 물리적인 그릇과 다르다. 포도주가 통 안에 있고 통이 포도주 안에 있다. 무슨 소리냐면 포도주 통은 포도주 통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예요? 통이 아니라 포도주인 것처럼. 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무슨 상식인지 알죠? 알겠죠? 짐작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처럼 물질, 그 물체인 통이 아니라 그 통에 담겨 있는 내용물. 그지? 즉, 이걸 인간으로 설명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를 든 거죠. 비유를, 인간을 비유한 것이니, 어? 인간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육체는 물리적인 거죠. 그 안에 담긴 영혼이 어, 핵심이다. 자기는 뭘 얘기하겠다?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지. 포도주를 얘기할 수밖에, 포도주를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포도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통 안에 있고 통이 포도주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포도주가 통널 안에 있듯이 통 안에 있지 않다. 통널이 뭐냐면 통나무를 켜서 나온 그대로의 널이에요. 통널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상한 단어인데 일부러 쓴 거예요. 통널이 뭐냐면 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통이라고 보통 말하면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요거는 더 정확히 말한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 통이라고 말할 때 음, 통, 나무판의 안에 있는 포도주와 포도주를 어,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이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비교하는 거니까 구별하는 거니까 표현하자면 포도주가 통로 안에 있듯이 통 안에 있죠. 통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모호하게 몽롱하지만 사실은 포도주는 나무대 판때기 안에 있잖아. 통날 안에 좀 스며들 수는 있겠죠. 통날이라는 단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영원히 육체에 스며들어 있는 듯이 통날에도 포도주가 조금 가 있을 수 있지만
어? 그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통 그렇게 말하지 않고 통널, 그지? 통널이라는 단어를 구별을 따로 했어요. 나무판 떼기하고 그 안에 통널에 있대 통 안에 있으면 포도주를 통 안에 있으면 통 안에 있다는 개념을 말하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 구별을 해야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통널과 포도주를 뚜렷하게 분리하여 구별해야 해야지, 응?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구별을 딱 해야지, 어? 모호하게 통 안에, 통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 포도주. 즉, 이 비유니까, 영혼을, 영혼의, 영혼을 생각하기, 명상하기 시작할 수 없다는 거. 응? 없으니까. 어? 그래서 통로 안에 있다고 말해야지, 통 안에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영적인 그릇은 다르다는 거죠. 영적인 그릇은 그 안에 받아들이는 게 무엇든지 이건 육체적인 상황에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영으로만 집중을 하면 그 영 안에 받아들이는 게 무엇이든지 그릇 안에 있고 그릇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그런 구별이 없는 거죠. 영의 세계는 음, 육체와 정신의 구별 자체가 불가능한 음, 곳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내가 그 스피릿과 영혼을 말할 때 이게 참 오해를 다들 많이 하는 게 그건데 영이 영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이 육체 속에 있을 때는 어, 영혼 영혼이지만 응? 영이 육체 속의 영혼이지만 육체가 소멸되어 죽어서 육체가 소멸되면 응? 영만 남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영은 그릇이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서의 이분법이 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음? 세계라는. 우리는 언제나 이분법으로 구별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릇과 통 이런 식으로요. 그릇과 통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구별 안 된다는 거죠. 영의 문제는 영혼에 들어가면 뭐든지 그게 영의 틀이 뭐든지 그게 그릇 안에 있고 그릇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릇 자체.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영적 세계의 특징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 세계가 이렇잖아요. 두 개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일상의 언어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언어는 비유를 기반으로 하는데 비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나무 같으면 나무라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지칭하는 언어로 나무를 말하고 그럼으로써 언어가 성립하는데 이런 이분법, 기초적인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분법이
인간 현실 세계의 응? 본질이란 말이죠. 본질이. 그런데 영의 세계는 응? 이런 이분법이 불가능한 곳이니 이 어마어마하죠. 그 세계를 어,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리문자 또는 시적 표현의 길을 그 언어를 표현하자면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려면 표현하려면 분리문자 시적 표현에 이러한 이 시적 표현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여기서 그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특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시도하는 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도하는 건 바로 이런 분리문자의 세계를 신비로운 시의 세계라고 잘 설명이 안 돼서 그래서 모르겠다고 치부하는 관습을 버리고 일상의 세계 속으로 탈진비와 하려는 뭐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이 어렵고 길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릇 자체다. 영의 세계는 그릇 자체야. 그지? 그러니까 그릇이 영인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성이 인간의 영성이 최고 수준에 다다르면 신성과 합이라는데 이걸 불성으로 하면 깨치는데 이 깨치는 모습은 이 깨치는 모습은 음, 그 전에 이전의 일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는 다르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릇 자체가 깨쳐진 것이 겉으로는 물질주의 이 현실 세계 속에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차이를 찾기 어렵다. 그렇지. 그릇 자체. 그지? 그러니까 받아들인 게 뭐든지 영적인 그릇이 자신의 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게 뭐든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친 사람이 되어도 또 밥 먹고 잠자고 할 뿐이니까. 응? 다 해요 그냥 똑같이. 근데 받아들인 게 뭐든지 어디서 변한 거예요? 그 영적인 그릇 자체가 영적인 그릇이 그 영적인 그릇이 돼버렸으니까. 그지? 그게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스테 카르트는 신의 본성은 고결한 영혼에게 모두 자신을 주는 것이고 영혼의 본성은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신성과 영성이 합일 상태이기. 응? 이렇게 되는 게 목표니까. 둘이 합쳐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신성과 명성이 구별, 이제 잘라져 있는 거죠. 구별되어 있으니, 응? 이분법적으로, 응? 기도하고 분리되어 있으니, 분리되어 있어서 진리와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작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달성되면 합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 합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렇지 자신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그지? 그래서 그릇이 영이야? 이렇게 말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런 상태. 신의 본성은 고결한 영혼 모두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고, 영혼의 본성은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지? 그래서 영혼의 가장 고귀한 성취, 이 목표죠.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거기에서, 이 영혼은 신의 의미를 품어서 신과 같다. 거기에서.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이죠. 이 거기에서라는 단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야. 그지? 그지? 장소의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거기에서라는 말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냐. 그죠? 장소의 의미가 아닌 뭐예요? 수준. 응? 수준을 말하는. 네. 바로 이러한 에크하르트의 설교는 어디에요? 조주 스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지?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다. 그죠? 이처럼 응?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는 놀라울 정도로 기적처럼, 기적처럼 서로 잘, 뭐라고 해야 돼? 만나 있는 것을 있음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찾아내는 기쁨을 이 370편이 넘는 시리즈, 음, 음, 연작시 창작 작업에서 했다고 그래, 고백하는 거지. 진짜 그랬어요. 놀랍더라고. 어떻게 조조의 그 글을 읽고 이걸 딱 읽었는데 거기에서 갔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고 진짜로. 응? 이걸 하면 조조 스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겠네.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뭐냐? 영혼의 신의 이미지를 품어서 신과 같다. 그지? 이거를 조조 스님의 질문 보였어요 아까. 있었죠. 질문.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정답이죠, 이제. 그죠?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정답 중 하나일 텐데, 응? 대답하는 스님의 영혼이 신과 같은 경지에, 응? 구주 스님의
이미지를 품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음, 음, 그죠? 영어는 신의 이미지를 품어서 신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순히 말하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기에 어본 적이 있는가? 이게 그런 이미지잖아. 이게 조조스님은 신의 이미지로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품을 수 있다면 신과 같아지는 것이. 어? 그러니까 닮음이 없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없으나 이게 언어죠, 언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의 기본 성품은 응? 비유에서 시작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닮음이 없으면 이미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이미지는 원래 원판이 있은 다음에 이미지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원본이 있으니까 원본이 있어서 뭐 물체가 있어서 이미지라는 게 언어 같은 것도 말하는 거죠. 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런데 대답이 여기 있어요. 요게 이미지가 없이도 닮음은 있을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앞에 건 언어고 뒤에 거는 물정을 깨치면 응? 또 물정을 깨치면 또는 영혼이 신성과 합이라는 응? 그런 인간적인 어, 대화 체계의 필수적인 인간의 대화 체계는 필수적이죠. 필수적인 이미지 언어가 없어도 그죠? 없어도 신과의 닮은 신과의 일은 닮은 있을 수 있음을 응? 없어도 산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조조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이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던 사람에게 귀한 차를 또 대접하는 게 아까운 원적에는 찻잔에 있는 차만 보이는 거죠. 경제관념. 근데 조주 스님의 이 아무에게나 귀한 차를 대접하는 건 아무에게나 귀한 차를 대접하는 것 같잖아요. 이건 경제관념으로 보면. 근데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모두 마셔 찻잔도 함께 마시는 차를 마시는 사람 동시에 영적인 그릇이 닮은 고귀한 성취를 한 영혼을 찾기 때문이죠. 응? 영적인 그릇이 닮은 자기하고 영적인 그릇이 닮은 고귀한 성취를 한 영혼을 찾으려니까 그지? 차를 주는 거야. 찻잔과 차가 일치하는지 차만 마시는지 응? 원주는 찻잔과 그 안에 있는 차 그런 이미지를 보지만 그지? 조주스님의 차는 찻잔 안에 들어있는 차만이 아니야. 이 경제관념은요. 요 내가 아까 쌤 편지 경제관념은 이 조주스님의 음, 경제라는 용어는 음, 아크데리다 의 개념에서 빌린 거죠. 그걸 설명하면 또 하나의 엄청난 긴 설명이 되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자크 데리다 요거 경제 다운표 친 거 좀 더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자크 데리다의 경제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또 찾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